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에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 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모자 쓴 사람.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전 공포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건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심령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요? 네, 방송 최초로 저희 다빈치의 노트에서 공개가 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어플, 포토샵 이런 작업이 일절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시죠. 이거 뭐야? 뭐야? 진짜 있었다고? 제 옆에예요? 저번에 포스터 찍을 때 아니, 맞아, 나 저분 봤어.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이요?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이발 한번 하셔야겠다. 안 무서워하려고. 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찍을 때 뭐가 없었을 텐데. 뭐야, 뭐야. 아이고.
저 여기 세트장인데요. 저 뒤에. 장성규 씨 맞죠? 네, 저 옆에서 저희 포스터 찍을 때고 네. 오른쪽에 그때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러면 사람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한 아이디어가 여기로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어이구야.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심령 사진은 사실 다중 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 노출로 정말 심령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 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 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 영화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두 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면 의도한. 의도했을 처음에는 수도 아마 있고. 부주의했을 예, 텐데 예, 나중에는 아마 예,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강령술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유명하다는 위자 보드. 세계 곳곳에서
의자 보드가 실제로 움직였다는 경험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야? 진짜 실제로 갔는데? Really moving now. 의자 보드의 움직임은 정말 죽은 자의 손짓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 때문인 걸까?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폐공장. 어쩐지 한기마저 느껴지는데 또 폐공장에서 했어요. 장소가 주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장소의 공포감. 맞아. 이곳에서 우리는 의자 보드로 영혼을 소환할 수 있을까? 과연 실험의 결과는? 의자가 나타나면 지금 여기 있나요? 왜? 왜? 왜 그러지? 뭔데? 예스를 가리키고 있다고? 와, 닥스 올라가고 있네. 예스가 진짜? 무거워졌어 이게. 잘 안 돌아가. 이렇게 무거워? 나 지금 진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 뭔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계속 약간 가벼운 힘으로 이렇게 살살 돌리는데 갑자기 묵직해지면서. 진짜로? 무거워진 건 이제 근육이 땡기면서. 그렇지. 같은 동작을 오래 반복하면 원래 뻐근해지거든요. 정신이 확 맞아요. 드네요. 혹시 살해당하거나 그런 건가요? 와, 세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이왕 시작한 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자라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방에 현재 몇 분이 계신가요? 저희 빼고. 숫자다. 누가 당기고 있어요 혹시? 아니. 왜 그래? 왜 멈춰? 여기. 왜 멈춰? 왜 멈춰? 이거 누가 멈춘 거야? 아니야. 아까 전에 여기 몇 개였지? 7. 7분이 계실까? 카메라 감독님 2명에 작가님, PD님까지 7명인가 보네요. 세상에.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지목됐을 때 그 포인트가 멈출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멤버들이 멈춘 줄 알았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 지금 소름 돋아 계속. 나도 너무 무서워 그냥. 7분이 계시는구나. 그런가? 7명이라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드림캐쳐 아시나요? 드림캐쳐 아시나요? 귀신들한테 인지도를 확인하네요. 이제 예스가 나오면 약간 뭔가 너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이거 무조건 너다. 왜냐면 우리가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르시나 본데? 드림캐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좋은 쪽으로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 당신은 저희를 해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를 해칠 생각이 있습니까?
저런 줄 이상. 오, 예스 쪽으로 가는데요? 무서워요. 뭐야? 나 무서워. 근데 진짜 아무도 힘 안 줘. 나 진짜 나 안 주고 있어. 나 그냥 얹고만 있어. 그냥 걸릴 뻔했어. 우리 끝낼까? 여쭤볼까? 게임을 끝내도 괜찮을까요? 굿바이로 우리가 포인트를 줬던 건데. 그쵸? 하나, 둘, 셋 하면 나온 거. 하나, 둘, 셋. 만약에 그런 거를 좀 짜거나 이랬을 때는 끝나고 나서 사실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는 편인데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언니가 한 줄 알았는데요. 계속 되게 소름 돋았어. 왜 이렇게 무거워? 왜 멈춰? 누가 멈춘 거야? 아, 위자보드를 믿네, 우리 드림캐쳐 친구들은. 누구야? 왔어. 누구지? 도깨비? 오, 야,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누구세요? 아, 여기 가셨었어요? 아, 여기 가셨었어요? 야,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 오, 잠깐. 야,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네요. 그러니까. 팀장 3인방. 아, 이거 어떻게 했을지 재밌다. 궁금하다. 세 분 중 한 명 무서워서 도망치면 어때요? 진짜 안 믿는 분들인데. 야, 이미 방송을 오, 분위기 좋은데요? 분위기가 딱 위자보드와 잘 어울리는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마와 악령이 악마와 악령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벌써 건조하네요. 네, 다 같이 합이 안 맞아요. 이 걸그룹만큼. 있진 않으시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데. 싱크도 안 되네. 네. 자, 이제 모두 포인터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나요? 있으면 위자보드로 대답해 주세요. 영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성건성. 있으면 대답해주세요. 있으면 나오든지 말든지. 자, 이렇게 기다린 후에도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 다 같이 위자를 5번 외칩니다.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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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 지금 여기 있나요? 있으면 위자보드로 대답해 주세요. 옆으로 가는데요? 오, 그렇지. 오? 5번 외치니까? 자, 일단 예스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이 장소에서 죽었나요? 악령이 왔어. 와우. 오, 움직이네요? 오, 움직이네요? 오, 신기하다. 진짜? 지금 위자가 여기 있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분당이나 시간당으로 출연료를 지급했다면 네. 결과가 좀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명 중 누군가가 빨리 끝내려고 힘을 쓰고 있다. 아, 진짜.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재밌는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제가 노벨상을 받을까요? 이거를 뭐 홀령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냥 하시나요? 이거를 뭐 홀령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그냥 하시나요? 박재식 작가님이 절로 땡기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미세요? 아니 공정을 하고 명쾌하게 가네. 너무 빨리 갔어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유령은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너무 미셨어요. 아닙니다. 미자보드야. 아, 밀어서? 밀어서. 미는 자의 보드야. 미자보드? 안심은 뭔가 하면 이니셜로 나온 거. 존박 씨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존박 씨의 향후 신부가 되실 분의 이니셜이 그쵸. 무엇일지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진지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V를 가리키는데요? V를 가리키는데요? 우리말에서 외국인인가요? 흔한 이니셜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네. 약간 스페니쉬 쪽의 V. 발렌티나, 빅토리아. 아니면 약간 귀족 가문의 자제라면 폰으로 시작하는. 판이라든가 네. 뭐 이런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지. 멋지군요.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야, 아주 대선을 앞두고. 자, 이니셜로 나오나요?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여쭤봅니다. 자, 과연. 아니, 안 변하는데요. 호호, 안 변하는데요. 호호. 자꾸 이렇게 하면 방송에 내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자녀가 몇이나 될까요? 한화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까요? 제가 낸 책 중에 네.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화 판권이 팔렸으나 몇 년 후에나 개봉될지 너무 웃기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특히 노벨상 그 질문에 대해서 곽재식 작가님의 미는 힘을 제가 버텨내느라고. 야, 이거 힘싸움이구나. 아 근데 세 분은 뭐 원래 이제 위자보드에 대한 좀 불신이 있으셨고, 근데 드림캐쳐 분들도 위자보드가 움직였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 하나가 더 올라온 느낌이었다, 묵직했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네. 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걸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 심리가 그런 뭔지 심리 모르겠어요. 같아요. 뭐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떠들지 말라 그러면 더 떠들고 싶고. 근데 어른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내가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더 마시고 싶어져. 너무 건강검진 하기 전날 맞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 땡겨.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저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한 근육. 우리 양궁이나 사격 네. 어렵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지 뭐 금메달 따오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만히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희들 지금부터 꼼짝도 하지 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요. 막 종 쓰시잖아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괜히 막 입 안에서 혓바닥으로 막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개구쟁이. 개구쟁이. 이것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위자보드 하는 자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약간 띄우고 이렇게 약간 벌서는 것처럼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오래 버티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기본적으로 힘이 좀 들어가요. 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많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반대 심리나 뭐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이 위자보드가 뭐 대답을 한다. 근데 정답을 맞히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곽재식 작가님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에 더해서 이걸 설명하는 관념 운동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념 운동. 네, 아이디어 모소 티어리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다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이 질문이 오는 순간 다들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딱 오고 가잖아요. 뭘까. 그러면은 이 생각이 되는 순간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맞춰서 조금의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도 다 이거를 손을 올려놓고 움직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기대하는 답 팔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있어. 저도 장 박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위자보드 실험을 할 때 대체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그런 거라든가 3827 더하기 2758 곱하기 7은 얼마냐, 막 이런 거 한다면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놀라운 것이지. 우리가 했던 실험처럼 김 교수님 노벨상 탈 거야. 아이 너 그건 뭐 너무 쉬웠어요.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그냥 이런. 근데 우리 그 차기 대통령 그거는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저희끼리는 공개는 안 할 텐데 저희끼리만 기억하잖아요, 우리.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나온 한번 결과였습니다. 얘기해줘.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이었어요. 나온 결과였습니다. 위자보드가 진짜든 가짜든 보드를 하고 난 뒤에 사건 사고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위자보드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게 우리 뇌 때문인데요. 항상 결론은 그 이유는 뇌는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잘 설명이 안 되면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이래서 뭔가 쉽게 설명되는 하나의 얘기를 그냥 믿고 싶어요. 그래서 위자보드의 경우에도 가장 쉬운 믿기 좋은 스토리는 악령이 들어와서 답을 알려주는 거야. 맞든 틀리든. 그래서 나에게는 일종의 편안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잘 못 참는 특징이 있는 불안하니까. 그 위자보드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yes, no는 있지만 그러네. 그 위자가 나 모르겠어라는 거는 그 판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위자보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게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미스터리 죽은 자의 속삭임 위자보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자보드는 죽은 자의 손짓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3대 공포 인형을 뒤이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 혼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말까지 걸어온다는 저주받은 인형들. 뭐야? 인형들은 그 주인들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형. 아이가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방에 두길 거부했다. 아이에게 줄 계획이라면 절대로 사지 말 것. 절대로 아이 곁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구매해본 제작진. 아니 진짜 왜 사요 저걸? 왜 사요 저런 걸?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와, 깜짝아. 아 놀래라. 과연 주인들의 말처럼 정말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걸까? 나 인형이 무서워. 진짜 싫어요 저런 인형.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쵸. 맞아,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아우.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상자. 근데 움직이는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설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M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뭐지?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인형이 혼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의 악령이 깃들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두 번째 미스터리 영상은 인형이 살아있다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준복 씨도 이제 비아냥 거리실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중간에도 아니, 우리가 폴터가이스트 편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인형들 안에 혼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까? 일단은 좀 의심부터 해봐야겠죠. 역시 존 박사. 중간에 그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막 서랍에서 에나벨이 떨어지고 하는데 창문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커튼이 움직였어요. 그것도 봤었고. 예리하다. Didn't think that she's plastic or rubber or whatever the fuck you shall say. 뭔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저는 원래 저런 기이한 현상을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이 녹화 때는 좀 그 무서움이 덜해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전문가분들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네. 굳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우리 장 박사님께서 너무 사탄 인형 너무 싫어요 막 이러시니까 개인적인 그런 인형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어. 우리 아이한테 사주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눈 떴다가 눈 감았다 하는 인형들 있잖아요. 맞아요. 괜히 싫어요. 좀 깨림칙하죠, 왠지. 일단 저는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면서 일단 언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시 눈에 띄신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아.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었어요. 주로 밤이죠. 그다음에 저 화면 찍힌 것도 막 쨍쨍한 바깥에 햇볕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뭔가 집에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거나 약간 으스스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기인하는 거다. 그리고 움직인 이유는 모션 애프터 이펙트 때문이다라고 모션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 일단 우리가 늘 여러 정보가 빛의 형태로 우리의 망막에 와닿고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네. 그럼 낮에 그 정보가 더 많을까요? 밤에 더 많을까요? 낮에 훨씬 빛이 많이 오죠.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제 센서라고 생각할 때 신호가 얕을 때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많을 때 반응을 할까요? 없을 때지. 민감하게. 그러니까 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 시스템이 뭐가 한번 좀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치가 내려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할 때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되게 시끄럽게 들리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민감해져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까지도 뭔가 안 움직였어도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걸 뇌가 인지하는 것도 조금 특별함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저 보라색 점을 30초 동안 보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을 막 움직이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하지 말고 딱 30초 정도만 저 점을 계속 바라봐 주세요. 보라색 점. 점에만 집중해서 쭉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요. 계속. 스트레이트.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거 올라가네. 따라가지 말고 계속 점에 따라가지 집중. 마요. 네. 자,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왼쪽이 흘러. 왼쪽이 흘러.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을 왼쪽이 흘러. 왼쪽이 흘러. 자, 아까 그 무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저 사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저 동영상이 아닌 거죠. 동영상이 아니에요. 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이에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간 천천히 그죠? 내려왔죠. 내리는 것처럼. 우리 내려왔죠. 신기하다. 모션 애프터 이펙트예요. 사실 모션 애프터 신기하네요. 이펙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주변에 이런 움직임을 보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와 이 시각은 알았어. 저게 기본 모드구나. 흐르고 있구나. 라고 그걸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딱 화면이 바뀌고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올라가는 걸 봤더니 저기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네네네네. 우와. 모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재밌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볼 때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봤어. 그러면은 뭔가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공포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왜 무서운 걸 볼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이게 아니라 뭐가 막 나오죠. 맞아. 내 움직임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죠? 뭐냐면 폭포가 무섭나요? 아니요. 방금 움직였지만 오 신기하다 이렇지. 맞아요.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형이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물질계의 움직임인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인형의 경우에는 사람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물질계이니까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라는 걸 뇌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칙을 깨니까 섬뜩한 거죠. 무섭지. 와. 꼭 불빛을 저렇게 한다니까. 어두럽게. 약간 살아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안 들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괜히 막. 자, 이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이 깜짝이야. 다른 데 앉아 있어?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왜 그래? 어떡해. 왜 그래? 깜짝 놀랐어. 왜 그래? 어느 정도로 찐이었냐면 욕 나올 뻔했어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왜냐면 저주의 얘기를 듣고 이 인형을 받은 순간부터 얘를 앉혀놓고 뭐 리딩을 하건 계속 얘 움직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 것 같은데?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러고 얘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눈 마주친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아이 깜짝이야. 미안한데 다시 너 있던 대로 가져. 보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경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매지컬 아이디에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마법적 사고 또는 주술적 사고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행운의 편지 보내면 이거 분명히 스팸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사람들한테 막 보내잖아요. 보면 이런 마법적 사고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뇌에서 이제 여러 이벤트에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법적 사고는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까 행운의 편지 받으면 찝찝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레벨에 이야기가 쌓이면서 거기에 마술적 사고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아. 나 이거 그렇게 본 것 같아. 라고 한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되고 이것이 좀 괴담, 인형을 보고 뭐 저주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는 그런 거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만들어졌다. 어허. 옛날에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인형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막 찌르고 근데 자기 원수.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누가 그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뭐 저주 이런 건 아니고 귀엽게 생겨서 장난으로 많은데 이거 버리면 저주 받을까 봐 실제로 몇 년 동안 저 집에 갖고 있었어요. 얘가 나 막 괴롭힐까 봐.
웬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되게 좀 잘 믿나 봐요. 그러네. 김범준 교수님, 물리학 관점에서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형이 움직이는 현상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물리학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 어떤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 위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잘 올려놓으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약간만 이 경사가 움직여도 구슬이 굴러내려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구슬이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더 에너지가 낮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의 팔은 당연히 아래를 향해 있을 때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인형의 팔이 올라가 있다면 그럼 인형에 올라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 약간은 또 진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인형의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돌아가는 인형 같은 경우에 팔 움직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팔을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팔을 안 보여주고 얼굴만 보여주면 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인형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나를 뭐 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와. 마술? 손수건? 귀신 들린 손수건입니다. 오. 이 손수건에는 학의 혼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이요. 아하. 오. 재밌다. 와, 우리 코딱지들이에요. 아 저거 살려요. 학은 너무 귀여워. 이 상태의 모습일 때가 지금 이게 더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 상태보다 신기하다. 나중에 학의 모습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와. 어떻게 이렇게 돼? 네, 처음 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형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 인형의 움직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형의 움직임 네.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열팽창.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차의 선로를 연결해 놓을 때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고 사이에 약간씩 틈을 주면서 선로철을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로 비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는 거죠. 또 전기줄을 이렇게 가설을 할 때 전기줄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보기도 좋고 전기줄 값도 조금이라도 덜 들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또. 그런데 보통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오그라들었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이런 거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열팽창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고 걸림쇠가 있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이 모양이 변형되면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귀신이나 마귀, 악령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에 신비로운 것, 알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마법의 두 글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혹시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작. 저는 사실 이런 공포 영상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무서움도 많이 타지만 또 그러면서 무서운 소설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직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많이 보다 보면 저거 분명히 조작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영상을 편집했다, 조작했다,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Which I did hear it squeak. 어머. 저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시는구나.
보내주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파일 자체만으로는 위변조 판단하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위변조가 됐는지를 유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질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첫 번째 동영상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이제 인형의 얼굴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형 스스로가 이제 눈동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입 모양도 움직이는 맞아. 좀 기이한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화각의 변화인데요. 보이고 있는 이 인형의 모습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인형이 움직인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와, 저분 대단하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눈가에 보이는 이 흰색 광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광원을 보시는구나. 광원이 변한다라는 거는 이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촬영 당시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야, 전문가는 전문가시네요, 진짜. 이건 뭐야? 이 동영상을 이제 분석하기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영상 처리 기법 중에서 안정화 기법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장면이 그 흔들림을 최소화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마네킹을 보게 되면은 마네킹 역시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움직임이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있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선반을 흔들게 된 거고 흔들린 결과가 인형의 손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낮 시간에 이제 촬영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인형의 오른편에 십자가 나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밝게 빛나는 광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와. 근데 이 광원이 사실은 저 나무 십자가에서 관찰이 될 수 없는 속성의 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내주신 동영상 자체가 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쵸. 재가공된 동영상으로서 프레임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형의 일부분을 촬영하고 있거나 혹은 인형 주변의 대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형 스스로 움직였다기보다도 어떤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인형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원하다. 속 시원하네. 시원하다. 사이다네요, 사이다. 정말 대단하시다. 스스로 일어나는 인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고개를 움직이는 인형. 고개 드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있어. 건전지 없이 우는 아기 인형까지. 대체 무엇일까? 어렵게 영상 속 인형들의 행방을 찾은 제작진. 그 섬뜩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영상 속 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거 건전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줄을 매달았나? 피아노 줄 같은 거?
세상에. 인형 앞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이 남자. 오늘의 실험을 위해 마술도구 제작가의 도움을 받아보았다. 방금 영상 우리가 다 찍은 거예요? 저걸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아기를 이제 앞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할 겁니다. 장난감 안에 이런 이제 이 모터 끝부분에다가 낚싯줄을 감아줄 건데, 그리고 충분히 감아준 뒤에 낚싯줄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고 아기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붙여줄 거예요. 모터에 전원을 넣어주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장난감 모터로 만들어낸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인형. 기묘한 움직임으로 소름 돋게 만든 이 인형은 네, 이 인형에 이제 키친 타이머를 이용해서 목이 돌아가게 만들어 볼 겁니다. 키친 타이머를 이용한 트릭. 이거 그럼 돌아가죠, 당연히 그죠? 목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 목 부분에다가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쑤시개 뚜껑을 사용할 겁니다. 와.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이 키친 타이머를 머리 위에 붙여줄 거예요. 어머. 헉, 감쪽 같아요. 그리고 목을 돌려주면 키친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목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완성된 인형에 그럴싸한 배경과 각도가 더해지면 감쪽같이 탄생한 스스로 고개를 돌리는 인형. 와, 야. 영상 편집 없이도 저게 가능하네요. 그러네요. 네, 영상 편집인 줄 알았는데. 건전지 없이도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인형의 정체는 이거 참 잘 찍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같이 찍었어. 눌러보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뒤에 있는 모드를 빼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뒷면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전선이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를 해주고 다른 곳에서 전원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드론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그리고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선에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적외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작동을 되게 만들었고요. 건전지가 없어도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허무해지기도 하고. 네.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 인형을 세팅해준 뒤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현실감을 더해주면 건전지 없이 혼자 오는 공포의 아기 인형 완성. 저 앵글이 너무 무서워. 이처럼 간단한 트릭으로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역시 저주 인형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근데 왜 유독 인형에만 이런 공포 괴담 얘기가 많은지. 혹시 불쾌한 골짜기 이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뭐죠? 우리가 그냥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사람과 별로 많이 안 닮은 거,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웃고 있는 모습,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귀엽게 생긴 이모티콘이구나라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애매하게 적당히 사람을 닮다 만 듯한 모양이 있을 때 불쾌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형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을 때 사람을 애매하게 닮게 만들어 놓으면 약간 불쾌하고 섬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점점 더 진화해가고 지능이 발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약간 생존 본능하고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생물이면 안 움직이거나 내가 예측이 돼요. 확실하게 사람이면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지.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무생물도 아니고 이러면은 되게 의심도 가고 뭔가 믿음이 가지 않고 되게 싫은 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 그 인간을 애매하게 흉내냈을 때 우리는 가장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인형은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움직인 심령 현상인 걸까요? 아니면 설명 가능한 과학적 현상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인류의 기술이 만들어낸 조작인 걸까요?